안녕하세요. 정일TV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내대표 임기의 종료가 다가오자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를 표명하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나경원 대표의 원내대표 임기 연장 반대를 결정하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임기 종료지만 사실상은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에까지 타격을 입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고 욕하다가 왜 갑자기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왜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경원 의원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저건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는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침투한 스파이였습니다. 그 스파이라는 게 뽀롱이 나서 쫓겨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간의 행동을 하나하나 행적을 되짚어보면 그가 왜 스파이였는가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든든한 스파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 통제라. 자,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스파이가 됐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 훈련을 위해서는 원래 그 혹독한 그 체력 훈련, 극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훈련을 나경원 대표 아주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대중 심리학에 대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들의 심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된다 하는 게 이 대중 심리학을 배운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스파이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 주변에 어떠한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일을 진행하는 냉철함과 냉혹함,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힘겨움이라든가 불만과 불안에 대한 거 전혀 돌보지 않고 꿋꿋하게 역할에만, 스파이로서의 임무에만 충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 나경원의 5대 주요 임무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무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친일파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물론 참석은 못했죠. 입구에서 저지당했는 이런 망신을 당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과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친일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자신은 망신을 당하더라도 임무를 꿋꿋하게 수행하는 자세,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방 후 친일파를 색출해서 처단, 그래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했던 반민특위를 국론분열 행위였다, 국론분열이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또다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또 친일파, 친일정당이라는 것을 또 국민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일 재산 환수법, 나라 팔아먹어서 형성한 재산들 국고로 귀속시키자는 그러한 그 법안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이 법을 만드는데 반대하게 반대표를 던지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확고하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친일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각종 저질망언으로 자유한국당을 쓰레기 정당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달창 논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특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성 유권자들, 여성들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대표 참 본인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참 꿋꿋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중간에 갑작스럽게 내려간 특명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막강한 권력을 놓치기 싫은 윤석열 검찰은 조국과 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별로 나온 건 없는 그런 것으로 용두사미로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는 조국 사태, 조국 하면서 조국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들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즈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 자식의 문제를 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이 부분들이 보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론의 흐름을, 국민의 관심을 나경원으로 슬쩍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살신성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조국의 장관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놓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급작스럽게 내려간 임무였는데 잘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관심사는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밥그릇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미 협상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각 정당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의원외교를 하러 간 자리에서 생뚱맞게 북미 회담을 총선 전에 하지 말라고 사정 하면서 미국 정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과연 이게 제1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리 국내에서 또한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민 대중에 대한 공감 능력을 최대한 없애라 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임무였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불행과 불안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호소를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는 그런 그 법안과 맞바꾸는 그런 협상 카드로 제시함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젊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 쏙 깊이 각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파이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활약의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12월 첫째 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1월 마지막 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38%에서 40%로 2% 지지율이 증가한 반면 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9%에서 10%로 5%에서 6%로 다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2% 하락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하락세였었지만 일주일 새에 또 2%를 하락시키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행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30대 지지율입니다. 30대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이 57%인데 자유한국당은 9% 단자리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는 기가 막힌 혁혁한 공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다 했더니 급기야 무리수를 뒀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죠. 법에 보장된 것인데 못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해도 지금 자기들의 이해가 달린 법안과 관련돼서만 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단식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권력이 강화되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난 임무수행에 조바심이 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고를 쳤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면 언제 끝날지 한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대다수가 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그런 법안 90개가 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발의하고 자기들이 지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반대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결정. 과연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있는 당인가 없는 당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확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슬슬 이상하다.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놈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최소한 내년 4.15 총선까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건만 무리수를 두면서 쫓겨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물러나면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진보 진영을 위해서 물심양면 그리고 또 살신성인의 자세로 노력해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를 그냥 둘까?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아마 떠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조만간
국회 선진화법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구속, 또 아들, 딸 비리 문제 이걸로 해서 감학소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감학소에 들어가면 잘 됐다고 박수치고 뭐 치실 분들은 쳐줘도 좋습니다만 시간 나시면 들려서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는 그런 최소한의 동지적 관점, 애정은 좀 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던 나경원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나경원 한 명만 넣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이 활약하면서 동지들도 많이 만든 모양입니다. 우선 이분요, 나경원을 잘랐죠. 그러나 사실은 이분도 스파이입니다. 근데 스파이가 같은 편을 왜 잘랐을까? 너무 나경원이 나대니까 자기의 정체까지 탄로날까 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경원을 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고요. 이분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는 청년 담당입니다. 청년들 염장 지르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벌써 몇 차례 했었죠. 자기 아들 스펙도 없는데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질을 해서 많은 청년 실업자들한테 공분을 일으키고 낮 2시에 청년 문제 논의하자고 불러가지고 또 일하지 말고 백수들만 오라는 거냐 해서 그러더니 그저께는 또 52시간 이거 말고 서울대 특강 가서 그랬다고 그랬죠. 52시간 안 된다. 일 더 해라. 이렇게 해서 또 공분을 자아내고 청년들 속 뒤집어 놓는 담당으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침투한 고정간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하고 또 여기저기 헛발질을 날리고 다니면서 자유한국당에는 저런 사람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으면서도 참 체면이 있지. 지금은 저 빤스 목사 옆에서 집회하는데 사회 보면서 똥구멍 할 거 있는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거는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야에서 계속 활약함으로써 많은 종교인들이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 말고 많은 스파이들이 아직도 요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진짜 적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황교안 스파이의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문수는 차차 하겠습니다.